안녕하세요. 영업의 신조입니다. 오늘은 판매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업이 판매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판매를 할지에 대한 그런 계획, 그다음에 그 계획에 앞서 여러 가지 예측, 판매 예측,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최종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따른 이제 판매에 필요한 예산들을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그 판매 영역 할당을 하고, 그리고 판매 컨트롤 통제를 이제 순환하는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 나가는데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이 판매 계획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 예측, 판매 목표, 그다음 판매 예산, 판매 할당, 그리고 판매 통제, 이 5가지 순서에 대한 순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매 예측입니다. 판매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그 방법을 사용해서 그 판매 가능한 숫자를 결정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팔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시장의 캐파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예측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평균 5년 값을 많이 사용합니다. 10년 값을 사용해도 되고요. 10년 값을 사용하게 되면 그 변화 추이를 조금 보면서 그 리니어하게 상승으로 올라가는 것, 또는 뭐 하향을 하고 있다던가 평균치를 간다던가, 그래서 음, 전체 평균을 내서 거기에서 목표는 한 20에서 30% 상향 조정해 가지고 잡는다던가, 아니면 뭐 시장의 그 흐름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first generation에서 second generation, 또는 third generation, fourth generation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 분야에 그런 맞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들이 모델별로 또 맞게끔 수량을 또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 내외적으로 이제 의견을 취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테리토리 매니저들, 영업사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의지 또는 목표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각 시장별, 국가별 바이어 또는 대리점들이 표명하는 그 매출 판매 계획이 가장 좋죠. 그래서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그 숫자 같은 경우는 그 각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 예측의 가장 베스트한 경우는 기업의 그 외부 의견을 먼저 듣고, 바이어나 시장의 그런 얘기를 먼저 듣고, 그걸 이제 담당하고 있는 세일즈 테리토리 매니저, 영업사원의 그 내부 의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과거 매출 기준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 동향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측이 되게 되면 이제 판매 목표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제 목표는 이제 숫자 얼마 할 거냐. 이제 예측에 대한 어느 정도 어바웃이 나왔으면 이제 숫자로 이제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회사의 그 턴오버, 레비뉴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결정짓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전체 영업 매출을 예측할 수 있는 숫자,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음 기업 경영 자원들에 대한 그런 활용도, 적용도에 대한, 여기서 자원이라는 것은 인력, 사람, 물건, 재화, 돈, 그다음에 캐시플로우 또는 뭐 채권, 채무, 그리고 각종 뭐 영업 기밀, 정보, 뭐 R&D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너무 무리하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성하기 힘든 목표는 시작도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다를 수 있을 정도의
너무 무리하지 않는 목표, 그렇지만 노력을 해서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결정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판매 목표를 먼저 숫자로서 이제 세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예산은 이제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출해야 된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해야 된 그 제반적인 지원, 마케팅이라든지 뭐 자재 구매라든지 제조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필요한 경영적인 비용, 제조적인 비용, 구매적인 비용, 인력에 대한 충원, 그다음에 연구 재료, 그다음에 영업 비용, 마케팅 비용, 기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예산을 설정을 합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도 보통은 매출 기반으로 해 가지고 비율적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너무 그렇게 1대1로 이렇게 적용돼서 비율적으로 적용되진 않고요. 작년, 재작년에 사용했던 예산에 대한 레이시오가 있습니다. 그런 비율을 매출액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게 예산 편성을 진행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 이제 할당이 들어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 부서별로 다 예산이 이제 세팅이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때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이 고민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부 실행의 고민 단계가 들어가게 되면 어 전체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별 또는 영업 사원별, 그리고 제품별, 분기, 반기, 그다음에 월, 주 단위로 이제 모델별 판매 매출액별, 그리고 뭐 수금 예상, 채권 예상, 현금 흐름도, 채권 유동성, 그리고 뭐 제조, 구매 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판매 할당에 대한 수량 대비 금액이 월별로 쫙 엑셀 파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판매 컨트롤, 판매 통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별,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마감별 이렇게 해서 목표 대비 매출액 달성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그러면 낮게 됐을 때는 리커버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보완할 것이냐, 그리고 예산 집행에 대한 것도 실적 확인하고 지출력이 너무 과하다. 그러면은 이제 개선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예산 통제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 대비 리커버리 전략, 그다음에 예산 집행 실속 대비 지출 내역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는데, 너무 과하게 어느 한쪽으로 편향돼서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한다면 그 전체적인 그 매출에 대한 지원이 흔들리기 때문에 다시 이거는 판매 예측부터 판매 목표, 판매 예산, 그다음에 할당, 통제까지 다시 재조정이 이제 순환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판매 계획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정리가 돼야지 생산 계획이라든지 구매 계획이라든지 자재에 대한 또는 생산 공장의 인력에 대한 그런 활용, 그리고 매출, 지출에 대한 이익금 산출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R&D 센터에 대한 그 연구 개발비에 대한 추진비, 그리고 인력의 보강된 계획, 얼마나 더 뽑을 것이냐, 그리고 장비 설비에 대한 투자 확장,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왔을 때 직원들의 상여나 인센티브는 얼만큼, 그리고 향후 직원 복지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림이 쭉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스타트 포인트는 세일즈 플래닝, 판매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판매 계획에 대해서 5가지를 알아봤고, 판매 계획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업의 신 조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